안녕하세요. 로고스 논술구술학원의 김정환 강사입니다. 자, 올해 특히 문과 학생들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역발상을 말씀드릴게요. 문과라서 오히려 유리합니다. 문과에 힘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문과의 힘을 발휘해서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기사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시 모집 발표가 났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인문사회 44%가 이과생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생들 중에서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89%가 이과생이라는 발표도 있었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첫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면서 교차 지원이 크게 늘어났고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능 점수가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지원 가능권인 자연계열 학생이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고요. 동국대 자연계열 지원 가능권 학생이 고려대 인문계열에 합격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 상위 대학 그리고 지금까지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호했던 과에 진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많이들 걱정이 되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리 문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시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문과를 선택한 것은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애정어린 시선과 감성은 반드시 글로 표현되고 사람들과 나눠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문과의 힘은 바로 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펜의 힘으로써 우리는 문과로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문과의 힘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EBS에서 나왔던 방송이에요. 당신의 문해력.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문해력이 약한지 참담할 정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해력은 문맹과는 다르죠.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사례 중에 지금도 아주 전설처럼 회자되는 것이 있죠. 학생들에게 가제가 뭐냐? 임시로 단 제목, 가짜 제목인 가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랍스터라고 답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사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양분, 차등, 기득권 이런 말들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장면, 지금도 충격적으로 남아있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3년 차를 맞습니다. 지금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정말 문해력이 그 예전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 하면 불안하다. 코로나에 청소년 인터넷 사용이 10시간 급증,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말하는 연습, 쓰는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최근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그 수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답안지나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현저히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3년째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생각해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코로나19로 더욱 위기 상황이 온 상태에서 우리 문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과의 힘은 글인데 이것으로서 이 현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다. 그래서 문해력 미달 수준이 지금 전반적으로 무려 27%, 이 방송이 나온 것이 2020년이니까요. 지금은 벌써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져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문해력으로, 문과의 힘으로 입시를 전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
왜냐? 보시는 것처럼 논술 시험이라는 것은 이 텍스트를 읽고 글을 써내는 거잖아요. 저렇게 빼곡한 텍스트 누가 읽겠습니까? 이과가 읽겠습니까? 바로 우리 문과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저 텍스트를 읽고 글을 써냄으로써 우리는 그 능력으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해력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준비하는 수학 능력 시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2학년도죠. 바로 작년에 출제됐던 수능 국어 제시문 하나 보여드릴까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보시죠. 이것 학생들이 잘 이해하겠습니까? 본질적 규정, 유기적 조화, 질적 고양,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 재객관화, 보기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죠. 범주간 이행, 수렴적 상향성. 어떻습니까? 논술만의 문제가 아니죠. 많이 읽고 많이 쓰면서 우리 문과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수능, 국어를 비롯해서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튼튼한 뒷받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문과의 힘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과의 힘,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짐작하시다시피 인풋은 많이 읽는 것이고 아웃풋은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상 현실에서는 논술 수업 과정에서, 즉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풋의 측면은 책을 많이 읽는 거죠. 텍스트를 많이 읽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글을 읽고 처리하는 뇌의 영역과 영상을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작용하는 뇌의 영역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이고 있는 이 그림처럼 이것도 당신의 문해력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왼편에 있는 그림, 많이 읽는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안 읽는 사람은 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뇌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지 그 이후에 각종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읽던 사람은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잘 읽던 사람은 점점 더 잘 읽게 되죠. 그러한 뇌의 능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양질의 텍스트를 계속해서 읽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립니다. 논술과 수능에서 겹쳐지는 부분에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논술에서도 잘 나오고 수능에서도 종종 주제로 활용되는 어떤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는 연습을 거듭거듭 해줘야 됩니다. 한두 번 읽어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드리는 김에 몇 가지 책으로서 좀 권해드리자면 이런 책들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저 책은 짧은 챕터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그 비문학 제시문이라든가 사회탐구에서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재밌는 사례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약간은 읽기를 많이 안 하던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여러분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책이에요. 내용도 조금 더 길고 줄글의 분량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죠. 이 정도가 되면 또 역시 여러분들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사피엔스 같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논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고력, 줄글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수능에서도 수능 관련된 비문학 지문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에 나오는 다양한 개념과도 아주 긴밀하게 엮여있는 텍스트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를 줄글로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많이 읽어줘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논술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아주 양질의 텍스트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연세대에서 출제됐던 문제에 나왔던 제시문인데요. 잘 보이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출제한 제시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세 번째 줄 보시면 제시문 가의 출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등재되어 학생들에게 익숙하다. 그 다음 제시문들도 마찬가지죠. 나와 라는 각각 교양서적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리고 그 교양서적 윌킨슨과 피켓이 쓴 The Spirit Level에서 나타난 이 두 지문은 통합사회, 그리고 사회문화 이런 데에 나와 있는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논술 제시문을 공부하고 이것을 준비한다는 건요, 단지 논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학능력시험과도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많이 읽고 준비할수록 논술은 물론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 많이 읽어라. 거듭 강조드립니다. 제가 아까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풋이 많이 읽는 것이라면 아웃풋은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써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어떤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읽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방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할 때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없겠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방의 구조나 내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쌓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글로써 표출하려는 과정 속에서 내 머리 안에서 다시 정돈되고 정리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연습을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자,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이 기사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얼마나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써야 생각한다. 쓰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쓰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죠. 기사를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느 분야에서든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짧은 글이라도 매일 써라. 그래야 비로소 생각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글을 씀으로써 자신들의 생각을 향상시키고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수업 코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해 본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씀으로써. 한 가지 강조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쓴다는 것은 키보드를 두드리기보다는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손과 키보드의 차이가 있죠. 손으로 직접 쓸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눈치챘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지 논술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고력 자체, 수능을 포함한 우리의 능력 자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글쓰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식의 효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 실제 수강생 학생들의 답안지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실까요? 제시문, 어떤 특정 제시문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이해하고 글로 써냈는지, 연습이 잘 되지 않은 학생과 연습이 된 학생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죠. 두 번째 줄 보시면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현자가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믿는 현자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쓰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고요. 쓰는 연습이 되지 않아서 문장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못해요. 반면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 제시문에 대한 다른 학생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는 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화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화를 내는 것은 현자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자가 화를 낸다는 그런 모순을 막기 위해서는 화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이해고요. 정확한 문장 전달입니다. 실제로 아래에 있는 학생은 안타깝지만 작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위에 있는 학생은 한양대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것인 동시에 그 결과로서 우리 능력을 키우고 대학 입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논술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사 보시면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1만 명 이상으로 됐고요. 논술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논술 전형은 보통 논술, 그리고 수능 최저, 내신 반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논술 전형에서는 흔히 논술의 비중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 비율들을 많이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논술로서 학생을 하기 위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 최저만 맞췄다면 논술 100%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변화를 발표하기도 했죠. 논술의 영향력이 커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논술 한다는 사람 혹은 논술로 붙었다는 사람을 잘 못 봤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학년도에 세 번째 줄 보시죠. 수시에서 논술 위주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기는 해요. 4%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적죠. 그런데 이것을 수도권, 즉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대학으로 가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수도권에 제약해서, 수시에서 수도권에 제한해서 보면 9,133명 10.7%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10명 중에 1명 정도, 수시에서 10명 중 1명 정도는 논술 전형으로 선발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남들이 안 할 때 얼른 들어가서 이익을 낼 생각을 하지, 남들 안 하니까 불안해서 나도 안 해 라고 하지는 않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고자 한다고 했을 때 남들이 안 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도적으로 진입해서 성과를 거둬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가 아니에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과는 문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문과의 힘은 바로 펜이죠. 많이 읽고 많이 쓰는 펜의 힘으로써 여러분들도 대학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한 문과의 힘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문과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 저희 로고스 학원이 함께하겠습니다.